제 이름은 은주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시니어 연애 전문가라고 부르죠.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요? 천만에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지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제 삶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황혼 이혼위기, 자식들과의 깊어진 골, 친구들 사이의 오해와 배신. 그 모든 풍파를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가꾸고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황혼 재조명에는 매일같이 50대부터 70대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부부 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이 주는 익숙함은 때로는 지독한 무관심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서로에게 너무도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탓에 말 한마디에도 날성가시가 돋치고 오해는 쌓여 불신을 넘어 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가령 70대의 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매일이 전쟁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밖에만 나돌던 남편이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 든다는 것이죠. 남편은 이 나이에 집에 붙어 있는 게 당연한데 뭘 그리 불편해하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박 여사님은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집안일에 간섭하실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박 여사님은 내 영역을 침범당하는 기분이라고 답하셨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불편해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이 나이에 집에라도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의무감이 있었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은 오해와 갈등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렇게 싸울 거면 차라리 따로 사시라고 조언했고 며느리는 박 여사님 편을 들며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식들의 개입은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식 부부와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언어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부모의 삶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하지만요. 저는 박 여사님 부부에게 하루 15분 진심 나누기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너무 간섭해서 답답해. 대신 저는 요즘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잔소리를 들으니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서서히 서로의 숨겨진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남편의 잔소리가 사실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외로움의 표현임을 깨달았고 남편은 아내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열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황혼의 관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평생을 신뢰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새로운 감정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죠. 60대의 김 선생님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며 그는 관계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의 기로에 섰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에게 분노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감정을 찾아보세요. 아내를 향한 미움만 있나요? 아니면 놓아주고 싶지 않은 미련도 함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움과 함께 아내와의 오랜 세월이 주었던 따스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김 선생님은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을 들여다보는 것만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때로 독이 되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포용은 결코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특히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오해와 불신을 허무는 것은 오랜 시간과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니어의 삶은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고 그 열정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마주할 황혼의 찬란한 여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일입니다. 갈등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와 이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황혼의 여정에서 겪게 될 또 다른 복잡한 인간관계의 단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피어나는 질투와 갈등, 형제자매 간의 깊어진 오해와 화해, 그리고 미처 몰랐던 과거의 비밀이 현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랜 부부의 갈등이 어떻게 사랑과 오해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잇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진심을 찾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 관계뿐 아니라 우리 황혼의 삶을 채우는 수많은 인연들, 즉 친구, 형제자매,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또한 사랑과 미움, 이해와 불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죠. 황혼 재조명 커뮤니티에는 배우자의 배신보다 더 깊은 상흔을 남기는 친구의 배신 이야기로 눈물을 쏟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인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픔은 그 어떤 이별보다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60대 초반의 미경 씨는 평생 직이었던 정숙 씨에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함께 노년을 보내기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노후 자금을 정숙 씨가 사기성 다단계에 투자하라며 설득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미경 씨는 분노와 함께 내가 그동안 정숙이를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 착각이었나 하는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숙 씨는 종적을 감춘 후였습니다. 친구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자존심까지 무너뜨렸고 세상을 향한 믿음마저 산산조각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경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경 씨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돈을 잃은 사실이 아니라 정숙 씨와의 아름다웠던 추억들마저 거짓이었을까 하는 의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는 분명 진심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정숙 씨 또한 누군가의 기만과 욕심에 휘말린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순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과거의 진심을 찾아주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미경 씨는 아직 정숙 씨를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요. 형제자매 간의 관계 역시 황혼기에 들어서면서 복잡한 갈등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곤 합니다. 평생 함께 자라온 혈육이기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상처를 주기 쉬운 관계가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칠순을 넘긴 세 자매는 어머니의 요양병원 비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큰언니는 여유가 있는 막내동생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했고 막내동생은 자신에게만 의지하려는 언니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늘 중간에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쌓이고 쌓여 결국 세 자매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한정적이라고 느꼈던 보상, 심리 혹은 서로의 삶에 대한 은밀한 질투와 경쟁 심리가 노년이 되어서야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형제자매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혹시 다른 자매에게 서운하게 한 적은 없는지, 나의 어떤 부분이 상대를 자극했는지 먼저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아픔을 발견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언니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병원비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고, 언니들은 막내 동생의 성공에 대한 질투심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오래 묵은 오해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부관계 또한 시니어 세대의 가정에서 끊이지 않는 숙제와 같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로 느껴지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고부관계도 점차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통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며느리는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곧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60 중반의 시어머니와 40 중반의 며느리는 손주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워킹맘으로서 시어머니에게 아이 돌봄을 요청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양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사건건 잔소리를 했고 결국 며느리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방식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이를 봐줄 수 없다며 며느리를 궁지로 몰았고 며느리는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엄마 역할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두 분께 선을 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강요나 지시로 느껴진다면 관계는 불행해집니다. 존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고부 관계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야 합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털어놓고 양육 규칙을 명확히 정하면서 마침내 화해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황혼의 삶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인연의 드라마가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가슴 저미는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때로는 묵은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며 새로운 사랑과 이해가 싹트기도 합니다. 진정한 어른의 삶이란 이러한 관계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사랑을 확장하는 여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과거의 비밀과 그로 인한 가족 간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내면의 갈등과 치유의 과정을 함께 경험해 볼 예정입니다. 오래된 인연의 끈은 어떻게 새로운 매듭으로 이어질까요?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우리 삶에서 때로는 깊이 묻혀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행복을 한순간에 집어삼키려 들기도 합니다. 황혼 재조명 커뮤니티에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함께 울고 웃는 이야기는 바로 배우자의 비밀과 관련된 사연들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한 번도 예상치 못한 과거의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날 때 시니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과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지독한 고통이죠. 50대 후반의 현정 씨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30해가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현정 씨는 남편 준호 씨를 세상 그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습니다. 비록 두 아이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한 후 다소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언제나 곁을 지켜줄 남편이 있기에 황혼의 삶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그런데 폐암 말기로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현정 씨는 유품을 정리하다가 믿기 힘든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과 몇 통의 편지.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준호 씨와 한 젊은 여인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민수 아빠 우리 아들 민수라는 애틋한 글자들이 선명했습니다.
민수. 현정 씨의 가슴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위선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은 배신감과 혼란으로 뒤섞여 버렸습니다. 현정 씨는 망연자실한 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은주 씨, 제가 아는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이 다 거짓이었나요? 그녀의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 그리고 함께 쌓아왔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규였습니다. 저는 현정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현정 씨를 사랑했던 남편이면서 동시에 민수 아빠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어보세요. 어쩌면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부부에게는 더욱 어려운 진실이었죠. 그러나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준호 씨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현정 씨는 주저했지만 결국 남편의 숨겨진 삶을 이해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사진 속의 아이, 이제는 30대 중반이 된 민수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신에게 아버지의 존재조차 알리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에 민수는 깊은 상실감과 고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민수를 마주한 순간 현정 씨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분노는 한풀 꺾였습니다. 대신 깊은 죄책감과 애틋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모르고 살았던 준호 씨의 과거는 민수에게는 삶 전체를 지배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로 외롭게 커온 민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게 된 현정 씨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 그를 돌보며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현정 씨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깊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도 민수라는 새로운 인연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준호 씨의 모든 과거를 완전히 용서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이 가져온 충격과 고통을 이겨내고 현정 씨는 민수에게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을 전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 자체가 그녀에게는 남편과의 사랑을 재정의하고 완성하는 또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이렇듯 황혼의 시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상실감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성장합니다. 비밀과 오해로 얼룩졌던 관계는 진정한 이해와 포용을 통해 다시금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정 씨와 민수가 어떻게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용서와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 드러난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정 씨의 깊은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민수와의 만남은 현정 씨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예상치 못한 치유의 길을 열어주었죠.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남편의 아들 민수를 통해 현정 씨는 배신감과 슬픔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인연이 어떻게 얽히고 설킨 관계의 매듭을 풀고 상처 위에 새로운 가족의 씨앗을 심어가는지를 탐색해 보려 합니다. 민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현정 씨는 자신의 감정적 혼란을 뒤로하고 민수의 곁을 지키며 병원 일과 식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민수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고독감과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를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혹시 부끄러웠던 걸까요? 민수의 물음은 현정 씨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준호 씨의 비밀은 현정 씨뿐만 아니라 민수에게도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현정 씨는 그제야 남편의 행동이 가져온 고통의 무게를 민수의 눈빛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 준호 씨가 당신을 부끄러워했을 리는 없어요. 어쩌면 그분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감당해야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곁에서 아버지 대신 따뜻함을 채워줄게요. 현정 씨의 진심 어린 위로에 민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민수에게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침묵에 대한 첫 위로이자 현정 씨 자신에게도 남편의 과거를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언제나 축복받을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현정 씨에게는 이미 2명의 자식이 있었고 민수의 등장은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딸 지우는 어머니가 느꼈을 배신감에 격분하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자식을 거둘 수 있어요? 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아들 민재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건 맞지만 또 다른 가족을 갑자기 받아들이는 건 너무 급한 결정 아닌가요? 라며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현정 씨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서운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식들이 느꼈을 혼란과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민수를 향한 알 수 없는 질투와 경계심 또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 갑작스러운 새 가족의 등장이 자신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현정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민수의 존재가 짐이 아니라 준호 씨가 현정 씨에게 남긴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현정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불러앉혀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고통과 민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너무 힘들고 배신감이 들었단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민수 씨를 보니 내가 아는 준호 씨가 얼마나 복잡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을지 비로소 알겠더구나. 민수는 아빠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사랑이란다. 이 아이의 아픔을 외면하면 우리는 평생 아빠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현정 씨의 진심 어린 호소에 지훈과 민재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특히 민수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두 분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버지에게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처음 느껴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솔직한 고백은 현정 씨의 자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단지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았던 또 다른 피해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은 미움과 오해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훈은 민수를 향한 불편한 감정 대신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민재 역시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정 씨는 자신의 가족이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더 큰 의미의 가족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불륜이라는 어둡고 충격적인 비밀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삶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얻은 지혜와 포용이 더해진 깊고 잔잔하지만 뿌리 깊은 사랑입니다. 준호 씨가 남긴 과거의 그림자가 현정 씨 가족을 잠시 혼란에 빠뜨렸지만 역설적으로 그 그림자 속에서 가족 모두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 미묘한 본질을 다시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여정 속에서 현정 씨와 민수, 그리고 그의 친자식들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니어 세대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사랑과 관계의 지향점을 함께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무엇이며 어떤 모습으로 서로의 삶을 감싸 안아야 할까요? 그 해답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남편 준호 씨의 비밀 아들 민소 씨의 존재를 마주하며 현정 씨 가족에게 휘몰아쳤던 감정의 폭풍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자식들의 반대와 현정 씨 자신의 내면적 갈등 속에서도 민소 씨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던 현정 씨. 그리고 민소 씨 또한 오랫동안 갈구했던 가족의 따스함을 그녀의 품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잡한 여정은 단순히 핏줄을 이어받은 혈연, 공동체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민소 씨의 병세는 현정 씨와 지윤, 민재 씨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병실 안은 더 이상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지윤 씨는 매일같이 민수 씨가 좋아하는 꽃을 가져다 놓으며 병실을 화사하게 꾸몄고, 민재 씨는 그가 심심할까 봐 오디오북을 빌려다 주거나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하며 형제애를 다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세 남매의 관계는 웃고 울고 보듬어주는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 서서히 견고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이복 누나와 이복 형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세상에 온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에게 삶을 살아가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소 씨가 병상에서 현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을까요? 현정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호 씨와의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비밀에 대한 상처가 아무렇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민소 씨의 존재를 통해 그녀는 준호 씨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복잡했을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소 씨, 준호 씨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요.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지키는 방법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연약하고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준호 씨는 평생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요. 당신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현정 씨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포용,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따스한 눈물이었습니다. 퇴원 후 민수 씨는 현정 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현정 씨의 자식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고 민수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윤 씨는 민수 씨의 재활 운동을 도왔고, 민재 씨는 그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정보를 주었습니다. 민수 씨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자처하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정 씨는 민수 씨에게 준호 씨가 물려준 조그만 재산을 정리하여 치료비와 생활비로 보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작은 타로 카페를 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민수 씨는 어릴 적부터 타로에 관심이 많았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현정 씨는 타로 카페의 이름도 직접 치유의 보석함이라고 지어주며 민수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치유의 보석함 카페는 민수 씨의 따뜻한 상담 덕분에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본 시니어 손님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현정 씨와 지윤, 민재 씨는 주말마다 카페에 들러 민수 씨를 도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가족에게서 느낄 수 있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의 비밀은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현정 씨의 용기와 포용, 그리고 민수 씨와 그의 이복 형제들의 열린 마음이 모여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결코 삶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인생의 복잡한 매듭들을 풀어나가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고통스러워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더 큰 이해로 나아가게 합니다. 현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요. 가족의 의미 역시 혈연이라는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보듬어주는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사랑은 열정적인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은 깊은 이해와 끈기 있는 포용, 그리고 진심 어린 노력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미처 풀지 못한 과거의 오해,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들이 말이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답을 찾아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 씨와 민수 씨의 가족처럼 때로는 고통 속에서 더욱 빛나는 사랑과 이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의 삶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황혼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삶에도 언제나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